네, 안녕하세요. 복도아빠입니다. 자, 오랜만에 진원생명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 매도 타점과 대응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좀 차트를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진원생명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반등이 나왔죠. 이때 반등이 나왔었는데 뭐 때문에 반등을 했는지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보유자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뉴스는 다 찾아보셨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을 드리진 않겠고요. 요거는 이제 다 예전에 그려놨던 선들이에요. 자, 근데 요 추세선이 중요한데 요 추세선을 제가 그때 그려놨었죠. 요거하고 요거. 근데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진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선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갭상승. 자, 그리고 하나의 추세선을 좀 추가를 해보세요. 자, 요때의 고가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던 때 고가의 추세선을 좀 연결을 하시고, 자, 이날이죠. 9월 6일의 고가 49,50원, 그 다음에 이때 고가인 58,300원. 자, 이 추세선은 연장이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을 그어 놓으면 대응을 하시기가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권 플러스 어플 받으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차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평균값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원생명과학의 평균값이, 자, 보면은 이거는 3개월 평단입니다. 3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개인 41,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39,600원. 뭐 기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관계 뭐 42,600원 부근. 이제 기관계 평단이 여기에선 좀 높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3개월 평단 대비 손실 중인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손실 중이죠. 자, 근데 1개월 평단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평단들이 다 비슷하게 맞춰졌죠. 그때도 평단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개인의 평단이 36,700원, 그리고 외국인이 36,250원 부근, 그 다음에 기관계가 36,300원 부근이네요. 즉, 대충 평균값을 놓고 보면 어, 한 36,400원 부근? 근데 제가 그때 지지라인을 36,0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종가에서 만약에 이제 눌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36,000원 부근의 지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가 놓고 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추세선들, 요 추세선과 그리고 요 추세선, 그리고 요 추세선, 가급적이면 이 안에서 노는 게 좋다. 이 안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요 추세선 이렇게 따라 내려오다가 만나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24,300원 부근.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수렴을 볼 수 있고요. 삼각 수렴.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과 이제 만나는 자리의 수렴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자, 거기가 예전에 이제 제가 33,300원, 33,300원 제시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혹은 분할 매수해서 물타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은 제가 아까 뭐 평단도 보여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뭐 신규 진입자도 접근해 볼만 합니다라고 보여지는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 보유자라면 36,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본인 평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비중을 뭐 축소를 하셨다가 밑에 뭐 33,300원이나 아니면 요 29,400원, 24,3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시는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비중이 이제 아무래도 20% 이상이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36,000원을 이탈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의 비중을 덜어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여기서 이제 갭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종가가 33,400원이에요. 제가 33,3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일단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조금 올려볼게요. 조금 올려서 34,100원까지. 그래서 얘를 34,100원까지 올리겠습니다. 34,100원. 자, 이렇게 올리면 될 것 같고, 이때 저가가 35,100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러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고 한 번 더 올린다라고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는 36,000원을 일부러 깰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탈을 시킨 다음에 이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5,100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34,100원까지 밀었다가 다시 올라갈지, 이거는 이제 운전하는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자리가 지금은 34,100원이라는 자리가 34,000원에서 34,000원, 4,000원이라는 자리가 이 추세선과 지금 이 밑에 추세선 있죠. 이 밑에 추세선이 만나는 수렴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제가 삼각형을 그려드렸었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있죠. 요 자리가 수렴 자리예요. 수렴 자리. 이 삼각형이 수렴 자리. 항상 이 수렴 자리에서는 주가가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즉 이 34,100원이라는 자리에서는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반드시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이제 주도 주체들 평단상 36,000원 부근과 34,100원, 이 부근은 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시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진입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갭이 생겼습니다. 갭을 메우러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때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양봉이 중요하잖아요. 이 양봉의 고가 4만 950원인가 그럴 거예요. 4만 950원인가. 그런데 이때 4만 1,000원을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 다시 4만 950원.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이제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반등이 져가지고 이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양봉의 이제 고가 부근의 재돌파 여부, 여기를 재돌파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때 종가를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종가를 지키는지를 보고, 여기가 기준가거든요. 여기가 기준가. 그러면 이제 일봉상 어디에 지지를 보셔야 되냐면 쉽게 보시면 5일선 지지. 5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나고 있잖아요. 추세선이랑. 그래서 즉 1차적으로 일봉의 5일선 지지를 보셔라. 지지를 봐야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어찌됐든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이 종가를 두 번을 지켰잖아요. 두 번을 지켰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48,750원, 38,750원을 음봉을 두 번을 만들었지만 두 번을 지켰다. 그리고 이때 고가인 4950원을 두 번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쵸? 음봉이지만 이거를 한번 돌파하고 싶어서 좀 힘을 썼다가 눌렸지만 이 자리를 지켰다.
이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을 시도했다가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했을 때 41,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41,00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못하면 이제 힘이 딸리게 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수렴을 하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다. 그 자리가 36,000원과 34,100원이다. 그래서 이 두 자리 지지 여부를 보십시오. 이 두 자리 지지 여부를 보시고 지지를 못한다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6,000원 이하, 36,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차, 그리고 여기를 2차, 여기를 3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때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이제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한번 볼게요. 이 크로스 되는 자리. 요 크로스 되는 자리가 43,400원 부근이에요. 43,400원 부근. 이때 상한가 찍었을 때 있죠. 이때 상한가 찍었을 때가 43,250원이고요. 이때 저가가 43,550원이에요. 그리고 이 저가를 이탈하면 안 됐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한 거죠. 이때의 저가도 43,550원. 그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평균값. 그 자리가 요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새로운 수렴의 자리가 된 거예요. 추가 상승 시 여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이 녀석이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을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43,400원. 43,400원에다가 이거는 조금 보기 쉽게 핑크로. 자, 이렇게. 자, 요 자리가 이제 또 중요한 수렴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수렴 자리 두 군데가 어디라고요? 상승 시 43,400원과 하락 시 지켜야 하는 자리가 34,100원이다. 자, 상승 시 43,400원을 탈환 후 버텨주는 게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나올 수 있다. 하락 시 36,000원과 34,100원. 더 중요한 자리는 34,100원을 지켜주는 게 좋다. 근데 다시 한번 눌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던 33,300원에서 33,500원 부근의 지지를 보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자, 즉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조금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 추세선 안에서 노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자리를. 이렇게 돌파했다 지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당연히 42,2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게 좋죠. 근데 돌파하고 힘이 조금 딸리면 다시 한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42,200원을 다시 지켜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재반등할 때 34,400원을 다시 추가 돌파 후 45,750원까지 올라가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그 전에 돌파했던 자리인 43,400원 지지하고 돌파하고 다시 이 자리 탈환 47,450원. 그리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여기까지 갔다면 여기까지 힘있게 뽑아주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상승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자, 요 자리죠.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의 중간 부분인 거잖아요. 요 자리가. 그래서 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그때 이제 제가 이 자리를 매도 자리로 잡았었죠. 54,700원을 좀 최종 매도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좀 확신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49,500원 이하에서 매도를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욕심이 너무 크면 먹을 것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이 연장되는 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끝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때 음봉이 나왔었던 때의 고가, 그때가 58,300원이거든요. 요 자리가. 그래서 58,300원까지도 이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녀석이 좀 그 폭을 좀 크게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 안착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추세선 안에서 노는 게 좋다.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 안에서 이런 식으로 노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이 밑에 그려놓은 거. 만약에 요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내려온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저항 추세선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근데 안 좋은 시나리오는 맞고 내려오고 이 수렴 구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이탈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탈하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지키고 다시 재반등 시 여기에 이제 다시 저항이 생기겠죠? 다시 이제 여기 저항이 생기니까 34,100원을 뚫고 올라가서 약 35,000원 부근을 맞고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즉 이제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시나리오를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그려보는 거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주가가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 안에서 이렇게 노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때에는 저항이 36,000원과 그 다음에 38,000원 부근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든 아니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든 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36,000원까지는 반등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요 자리들은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 평단은 36,000원 이하로만 맞춰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평단은 36,000원 이하로 맞춰 놓는 게 좋다. 36,000원 이하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내려와도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낮춰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내려오면 평단은 36,000원인데 비중이 뭐 40%야.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당연히 비중 덜어내야죠. 그래야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무턱대고 하고서 그 하락을 맞아버리면 안 됩니다.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죠. 그래서 36,000원이라는 평단은 괜찮은 평단이지만 비중에 따라 다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중 36,000원에 비중 20% 이하인 게 좋다. 2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셔서 비중을 조금 낮추셔라. 이게 좋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자, 이 자리겠죠? 36,000원 부근.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녀석이 돌파를 한다. 이거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하고 여기를 안착을 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추세선 안으로, 이 연장 추세선 안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 대비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생겨요. 여기를 안착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를 다시 탈환을 했는데 여기를 버티면 이 간격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자리가 45,7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키지 못한다. 그럼 얘는 하락 추세로 바뀝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파란 거는 이거고 그리고 하나를 더 그려보면 제가 그때도 그려드렸었죠. 만약에 이제 얘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색깔을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까만색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려온 거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돌파 완착한다. 그럼 다시 이 위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의 간격은 더 벌어졌죠.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안착을 하면 얘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렇죠? 왜냐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간격 대비를 너무 이제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많이 그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갈 거라는 기대보단 그 절반 값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절반 값이 이 두 자리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인 까만 선 시나리오까지 내려왔을 때는 여기에서는 이 장기 이평선인 241선 있잖아요. 이걸 깼다가 올라탔다가 깼다가 올라탔다가 여기서 버티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한번 깼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조금 매도 자리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38,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 자리에. 그럼 얘는 이제 이 42,200원을 안 찾고 수렴 자리인 여기를 돌파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1차 매도에서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지키는지를 보시고, 지키지 못한다면 지지 여부 보시고, 지지 여부 보시고. 근데 내 평단이 38,800원 이하다. 그러면은 버텨보는 겁니다. 버텨보는 거예요. 다시 재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버텨보고 지지를 못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럼 본전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겠죠.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근데 나는 차라리 차익 실현하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서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차 매도 자리는 일단 43,400원. 자, 여기가 수렴 자리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돌파,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지켜보시고, 여기나 여기에서 2차 매도, 그리고 항상 돌파 후 지지를 보는 거예요. 돌파했다면 일단은 추가 돌파하는지를 보시고, 추가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비중 축소. 근데 돌파했는데 추가 돌파가 나온다. 여기를 지지하고 추가 돌파 나온다. 그러면은 45,750원이 아니라 47,450원. 47,450원에서 2차 매도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매도는 49,500원. 심리적인 가격은 5만원 아래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신 후에 여기까지 힘 썼으면은 이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만 해도 25%예요. 25%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얘가 이제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25% 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은 먹을 것도 못 먹을 수 있다. 근데 정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까지도 보시는 거죠. 54,7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만나는 자리인 58,300원. 그 다음에 이 고점 61,600원. 61,600원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62,000원, 63,000원, 65,000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잠깐만 60분봉을 체크를 해드려 보면 60분 봉상도 이제 여기 갭자리가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갭자리예요. 갭자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갭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갭자리 예의주시 하셔라.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갭의 스타트 자리고요. 요때가 그 전에 이 양봉의 고가 부분이고요. 거래량 터졌을 때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갭을 띄워갖고 스타트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본인저밴드 상단 3번 뚫어주고 여기서 음봉이 나왔지만 이 고점 터치해주고 그 다음에 눌렸지만 여기까지 눌렸지만 이 저점 지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241선 이렇게 따라 내려오고 있죠. 60분 봉상 요거를 이제 돌파해줬지만 이 고점을 갱신은 하지 못하고 여기서 아직까지 241선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다가 24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60분 봉상 수렴 자리예요. 38,500원. 근데 힘을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눌려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 지지 보셔야 되고 요 자리 36,000원 지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려온다 그럼 35,100원 그 다음에 34,100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60분 봉 체크하시는 분들은.
네, 진원생명과 갖고 계신 분들, 뭐,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수익 중이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 평단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이 아니라면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비중이 크신 분들이라면, 하락을 하지 않고, 차익 실현 하는, 반등이 나와서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원생명과학 아직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과 평단 조절 꼭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응원 드립니다. 그 돌아오는 월요일 창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